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라 하더라도 네 조금 그 잘못됐다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실수로 한 쪽에서도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민성아 니공 좋다 한복판에 잡아내라 이것만.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아웃피입니다. 5월 11일 더블헤더고요. 2차전을 먼저 얘기를 하고 1차전은 좀 뒤에 경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복귀를 하고 얘기를 할 건데 먼저 2차전이 일단 결과는 우리가 더블헤더에서 1승 2무를 하고 수원 시리즈 2승 2패하면서 뭐 호성적을 거뒀죠. 호성적을 거뒀고 또 2차전의 선발 사실 이제 1차전을 이기고 좀 편하게 가는 경기였고 그래서 뭐 자투수 상대도 있지만 라인업도 이제 나승엽 선수, 고승민 선수를 빼고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석 선수가 나왔고 오늘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정말 최초 본인의 첫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진짜 좋은 투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실 오늘 경기가 뭐 2차전이 사실 충분히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뭐 못 이긴 것도 좀 아쉽고 하지만 경기의 결과는 뭐 전혀 어떤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네, 이렇게 또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호준 선수는 뭐 머리 쪽 뒤편에 이제 사구를 맞았고 뭐 다행히도 일단 엑스레이 검사, CT 검진을 모두 받았는데 다행히 특이 사항은 없다는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구장 인근에 있는 화홍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하고 네, 검진 결과는 특이 사항은 없고 추후 지속적으로 이호준 선수의 상태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이제 구단 쪽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일단 내일 쉬는 날이니까 좀 또 여유 있게 좀 더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고 일단은 이민석 선수의 호투를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으나 네. 뭐 다들 이제 오늘 이런 안 좋은 이들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요. 이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이제 경기를 좀 돌아볼 텐데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이 세 번이나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 이호준 선수가 네 일단 이렇게 맞았고요. 초구에 맞았고 일단은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뭐 이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는데 한 경기에 세 번씩이나 이 머리 쪽에 공이 간다는 게 사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예, 물론 뭐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사실은 그런 일을 만든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었죠. 너무 그런 게 안 보였고 나는 요준 선수 사고 이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 때는 공에 맞았지만은 어떤 선수로서의 부상이 걱정이 됐지 어 사람으로서의 그런 게 걱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맞긴 했지만은 챙에 맞았고 전민재 선수가 명확히 어떤 뭐 아파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뭐 의식이 없는 것이 좀 걱정이 된다거나 뭔가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서의 부상이 걱정이 되는 거지 어떤 그 이상의 걱정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화가 났지 막 엄청 막 걱정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맞았으면 보통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해야 되는데 유준 선수가 누워서 너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막 발을 동동 구르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막 뭔가 뭐 손을 약간 뭐 이런 뭐 쥐고 있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움직이질 않길래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로서 부상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공을 맞았는데 아파하는 제스처가 안 나와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인데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그랬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 이후에 다행히 이제 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그 헤드샷 이 직구가 아니면 퇴장이 안 되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구와 변화구를 나누는 어떤 기준 자체가 사실은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40짜리 직구하고 145짜리 슬라이더하고 뭐가 더 아픈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고의성 여부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일부러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 KBO 리그는 다 이제 선후배로 다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헤드샷 퇴장 규정이 있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그런 위험한 상황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덜 만들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변화구라고 안 퇴장된 건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의 취지 자체가 선수들의 어떤 머리 쪽에 맞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맞으면 퇴장이 돼야죠. 그래야지 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덜 발생을 할 텐데, 오늘 두 번의 머리 쪽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KT 벤치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좋지 않다기보단 좀 이게 맞나 싶은 어떤 액션들이 계속 나왔죠. 벤치도 그렇고 더가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를 디테일하게는 안 하겠지만, 좀 동료의식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진 여러 상황들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강남 선수 때도 사실 머리 쪽에 이제 공이 왔고 3구째 이건 체인지업, 2구째 이 148이 직구였어요, 심지어. 그래서 빠른 볼이었고, 유강남 선수가 민첩하게 피해서 천만다행이지, 이거는 가만히 이제 조금이라도 늦게 피했으면 무조건 머리에 맞는 공이었어요. 이거 빠른 볼이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또 민첩하게 잘 피해가지고 참 다행이었고, 이때 이제 유강남 선수가 당연히 놀랬기 때문에 이제 상대 투수를 좀 이제 노려볼 수밖에 없었는데, 뭐 벤치 클리어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뭐 의견도 많으시긴 한데, 사실은 좀 쉽게 말하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신봉기 선수의 은퇴식이 또 있었고, 또 사실 선수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3자 입장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왜 벤치 클리어링을 안 하나, 뭐 감독이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쉽게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머리 쪽에 위험한 상황이 세 번이나 발생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 이제 외부에서 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아마 뭐 내일이 되고 하면 관련 상황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아마 또 뭐 KT 쪽에서도 뭐 사과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선수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왔는데 뭔가 우리 팀의 뭐 코칭 스텝이나 뭐 고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좀 실망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좀 직접적인 그런 어필을 한다면 사실 유강남 선수가 직접 조금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도 좀 참은 것 같았거든요. 화가 많이 났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상황을 굳이 얘기하자면 유강남 선수가 상황상 조금 직접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제 3자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좋지 않은 상황이 또 나왔고, 예. 그리고 손성빈 선수도 또 3구째 이제 포크볼에 머리를 맞았는데, 이건 또 손성빈 선수가 올해 처음 처음은 아니죠. 올해 첫 타석이죠. 올라온 건 한번 올라왔었는데 올해 첫 타석인데, 첫 타석을 또 이렇게 머리 쪽에 뭐 공을 맞으면서 다행히 이제 손성빈 선수는 뒤쪽이 아니고 그냥 헤매 쪽에 제대로 맞아서 그나마 이제 덜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큰 부상으로 어떤 우려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히 엄청 아프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우리 롯데 쪽에서 우리 롯데 팬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호준 선수는 전민재 선수가 또 부상 머리 쪽 공을 맞고 지금 빠진 상황에서 이호준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는데 또 똑같이 머리 쪽에 맞았고 또 전통적으로 롯데 팀의 유격수 자리가 계속 이제 사실 구멍인 팀인데 드디어 거의 평생 처음으로 이런 그 주전 유격수와 백업 유격수가 정말 젊은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 그 야무진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생의 염원이 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사실 당연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있었던 이제 KT 선수단이나 뭐 벤치의 어떤 액션들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관남 선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스포츠고 경기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이호준 선수 때야 뭐 실수라고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손성빈 선수 때는 KT 쪽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 사고가 세 번째 반복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기의 어떤 기싸움 이런 거를 거보다 이제 동료로서의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 중에 또 파울 공에 또 우리 또 롯데 팬분이 또 맞으셔가지고 또 실려가는 사태가 있었다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던데 그것도 좀 안전 조치가 초동 대치가 미흡했다는 그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그라운드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특히 관중석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질타를 많이 받아야 되고 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공론화가 되고 더 좀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직에서는 공만 뜨면 그러니까 공이 관중석에 떨어지면 그 안전요원분이 무조건 글로 바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무조건 해보거든요. 그게 뭐 글러브로 잡았건 뭐건 간에 무조건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중계를 정확히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정확히 모르지만 기본적인 대처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전 선수들도 그건 선수들이 막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그런데 관중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안전적인 조치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실 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결국 스포츠라는 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그라운드 위에서의 일도 그렇고 그 관중석에서의 일도 그렇고 단순히 우리 팀 선수가 이제 맞고 다치고 아프고 이런 문제 차원이 넘어서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좀 방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 감정을 넘어가지고 그냥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표현 이상을 좀 못 찾겠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냥 제 요준 선수 때 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막 구체적인 예시를 안 들어도 어 네. 의식이가 뭔가 아파하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안 그렇다 하니까 참 다행인데 네, 아무쪼록 이런 일은 뭐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같은 동료 선수로서 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승부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잘한 것은 어 벤치 클리어링이 막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좀 명백한 어필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따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의 사진들을 보니까 이제 뭐 그 당사자
그 사구를 던진 당사자 선수하고 KT 주장인 장성우 선수하고 이제 전준우 선수한테 어떤 사과를 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사진이 찍으신 것들이 또 보긴 했는데 뭐 내일이 되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구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를 하고요. 사실은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뭐 사실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쪼록 정리를 하자면은 어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라 하더라도 네 조금 그 잘못됐다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실수로 한 쪽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중석에서 또 비슷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거는 진짜 큰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라운드 위에서 일어난 일들보다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그래도 그라운드 위는 바로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대처가 되는데 관중석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사실 야구공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은 그래도 본인이 어떤 본능적으로 조금 몸으로 그런 움츠러들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헬멧이나 이런 보호장구들이 있고 근데 관중부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저는 좀 기사화가 되고 공론화가 돼서 조금 더 이 야구장 내 안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좀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민석 선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석 선수가 오늘 정말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썸네일을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한마디로 네 공 좋다 한복판에 잡아 넣어로 오늘 좋은 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초반 1회부터 그 정보근 포수가 그냥 글러브를 한복판에 계속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첫 번째 황재균 선수 승부할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로케이션이 따로 없고 그냥 한복판에 집어 넣어라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리드를 했고 글러브 미트도 거기 있었고 민석 선수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복판에 집어 넣는 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주요를 했죠. 왜냐면 빠른 볼이 155가 154, 155, 153 이것이 쉽게 찍히기 때문에 사실 그 슬라이더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공을 던지기 때문에 복판에 집어넣어도 어지간하면 못 칩니다. 그래서 그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던진 부분들이 주요를 했고 오늘 사실 저는 6이닝 1실점이란 결과는 감히 생각을 안 했고 사실은 뭐 지난 등판에서 물론 5이닝을 채워줘서 너무 잘했지만 일단 불펜을 1차전 대회도 좀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3, 4이닝 정도를 전력 투구를 해서 막아놓고 뒤에 남는 이닝들을 좀 박진 선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끌어가면 또 경기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임지석 선수가 오늘 104개나 던져주면서 5피안타 3보이드 도탈 삼진으로 데뷔 첫 클린 스타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7회 초에 사실은 1-3 만루 찬스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점수가 났고 이겼으면은 임지석 선수가 또 선발승까지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는 좀 대단히 아쉬웠지만 오늘 투구로 좀 명확한 5선발 자리를 이제 확보 기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이런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선발 투수로서 뭔가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모습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이제 정현수 선수하고 지바 롯데에 좀 훈련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부분들이 좀 주요했는지 아니면 또 김상진 코치가 퓨처스에서 굉장히 좋은 코칭을 했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민석 선수의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행운에 의한 호투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오늘의 어떤 좋은 투구로 본인이 일단 자신의 공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백민은 사실 6회 말에 마지막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6회 말에 그 2사 1루까지 잘 깔아놓고 막아놓고 장성우 선수를 아주 평범한 3루 땅볼로 유도를 하면서 사실 6이닝을 막았다. 라는 생각을 모두가 했는데 진짜 너무나 쉬운 땅볼이었고 장성우 선수는 또 발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냥 아웃이구나 했는데 손호영 선수가 송구가 짧았고 또 종훈 선수가 포구가 조금 단디 안 되면서 살려줬어요. 살려줬고 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이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안도를 했는데 다시 이닝 시작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어진 2사 1-3루에서 7번 권동진 선수를 4구 보넷으로 내주면서 2사 만루 위기에 몰려요. 그래서 여기서 전 당연히 바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주영광 코치가 올라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장면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당연히 교체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민석 선수는 자기가 던질 의사를 굉장히 피력을 한 것 같고 또 좀 주한관 코치나 김태형 감독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1차전에 이겼고 그러니까 더블헤더 1차전도 이겼고 지금 이번 시리즈에 이미 2승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혹여나 잡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민석 선수가 이 상황에 스스로 도전을 하는 거의 가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택을 해서 맞았어도 데미지가 굉장히 시리어스하진 않다라는 심각하진 않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민석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6번 대타 장진혁 선수를 4구 2루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6이닝을 채울 수 있는 결과로 나왔고 마지막 장진혁 선수를 잡아낸 공도 149 직구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4구째까지 구속이 150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140대를 계속 찍었고요. 그래서 이민석 선수가 투구수가 많아져도 이런 스태미너를 유지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고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선발로 계속 돌고 여름이 되고 이제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면은 계속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민석 선수가 아직 한참 어린 선수고 이민석 선수가 2003년생이에요. 인제 만 22세 우리나라 나이로 23세 23세 생애가 있으면 만 21세예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도 23살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어린 선수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민석 선수의 호투는 단순히 한 경기를 잘 던진 게 아니고 어떤 본인 투수로서의 어떤 실력이 정말 점프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정훈 선수가 6회 말에는 좀 아쉬운 포구를 했습니다만 또 4회 말에는 아주 멋진 리버스 더블 플레이를 잡아주면서 이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민석 선수가 5회까지 6회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블헤드 2차전이라서 양 팀의 타자들이 둘 다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민석 선수의 구위나 뭐 어떤 공에 제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더블헤더라서 좀 호투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투구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충분히 이 이민석 선수의 앞으로의 그 선발로서의 활약을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멋진 투구였습니다.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민석아 니 공 좋다 한복판에 잡아내라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선발 자리 한 자리가 일단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양새가 되고 이제 남은 투수 쪽 한 자리가 이제 불펜 쪽이고 또 새로운 외국인 투수 반지 선수에 대한 게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8주 소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 외국인 선수든 완전 교체든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와야 될 텐데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6이닝 정도만 제대로 던져준다고 하면 팀에 있는 큰 구멍들이 많이 메워지고 사실 선발 2명이 그렇게 메워지면은 그 불펜의 과부하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물론 이틀이 쉬긴 했습니다만은 선발들이 많이 잘 막아주니까 결국은 불펜 운영이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불펜에서도 지금 최준영 선수가 2군에서 이제 몸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한 다음 달 6월쯤에 그런 2가지 3가지 퍼즐들이 채워지면은 우리 팀에 좀 더 좋은 야구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제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좀 뒤에 얘기하는데 아쉬웠던 건 오늘 그 14출루를 했는데 1득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4만타에 11포인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에러까지 한 개 끼면서 굉장히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밀어내기 1득점밖에 못한 타선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대 선발이 또 오은석 선수도 공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1회, 5회, 9회 빼고는 6번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4회 초에 밀어내기 한 점 말고는 점수를 아예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아쉽죠. 예,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2회 초에 무사 1, 2루, 3회 초에 1사 1, 2루, 4회 초에 2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한 득점, 그 다음에 6회 초에 2사 1, 2루, 7회 초 1사 3루로 시작을 해서 무사 1루에서 도루 해가지고 뭐 그 뒤에 뭐 또 진루타 나오고 1사 3루에서 1사 만루 이래서 한 이어졌는데 이때는 사실 점수를 냈어야 되고 또 8회 초에 무사 1루에서 1사 2루로 가는 또 찬스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제일 아쉬운 거는 7회 초에 1사 3루 상황에서 한 점을 냈어야 되는데 이때 못 낸 게 되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잡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더블헤드에서 1승 2무면은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은 야구라는 게 항상 생각대로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조금 아쉽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까지고 이제 1차전 얘기는 제가 일단 따로 하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일단 제가 내일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준비를 좀 하고 좀 에너지가 남으면은 2차전 이기대요. 1차전 6대1로 이겼는데 일단 박세웅 선수가 또 그 승리를 하면서 지구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다시. 그렇고 1차전은 굉장히 또 승리 공식대로 간 이쁜 경기라 가지고 제가 좀 여력이 되면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적어도 3, 4시 될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다음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전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뭐 무엇보다도 일단 이호준 선수가 큰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또 안정을 취하고 내일 또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서 네, 진짜 그런 부상도 부상이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또 심리적인 부분도 좀 케어를 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인데 손성빈 선수도 반드시 이런 검진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고 또 안정적인 심리 상태 또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크로스 체크 대목에 두 선수를 똑같이 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머리 쪽에 맞는 거는 뭐 일반인들이 맞을 일은 없지만 뭐 머리 쪽은 당장에 어떤 게 없어도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니까 항상 안전의 안전과 조심과 그런 거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호준 선수, 손성민 선수 네 일단 안 큰 그건 없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래도 또 잘 극복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또 유한남 선수도 오늘 굉장히 놀랬을 텐데 그런 뭐 마음적인 부분들도 잘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 또 이민석 선수의 오늘 정말 좋은 투구는 정말 멋졌다라는 거 칭찬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어프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